여러분의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계좌를 열어보기가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계속 주식 앱만 들여다봅니다. 파란 숫자가 빨간 숫자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모레도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다르게 보고 있는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남기려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면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좌에 찍힌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손해인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면 손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티면, 그리고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살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락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행동을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둘째, 진짜 부자들은 하락장을 손해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6년 미국 뉴욕 퀸즈.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하워드 막스. 특별할 것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막스는 숫자와 논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에 입학합니다. 금융을 전공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선택한 겁니다. 왜 일본어였을까요? 막스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불교 개념 중 하나인 무조를 알게 되었다고. 무조라는 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언젠가는 바뀐다. 20살 청년이 배운 이 개념이 훗날 그의 투자 철학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와튼스쿨을 졸업한 뒤 막스는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회계와 마케팅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69년 23살의 나이에 시티은행에 입사합니다.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시티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 거죠. 막스의 커리어는 순탄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스가 입사한 1969년 월스트리트에서는 한 가지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니프티 피프티라고 불리는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니프티 피프티 번역하면 멋진 50개 종목 정도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개 기업의 주식만 사면 된다는 겁니다. 목록에는 IBM, 제록스, 코닥, 폴라로이드, 휴렛패커드, 머크,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익숙한 이름들이죠. 시티은행도 이 전략을 따랐습니다. 최고의 기업들만 사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회사를 사는데 가격이 무슨 상관이냐? 당시 월스트리트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아무리 비싸게 사도 괜찮다. 어차피 계속 성장할 테니까. 주가가 80배, 90배의 수익 대비 가격을 기록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막스는 신입 애널리스트로서 이 열풍을 지켜봤습니다. 선배들도 상사들도 시장 전체가 이 전략을 믿고 있었습니다. 막스도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니까요. 성장이 확실하니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1973년이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랍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석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배럴당 24달러 하던 석유가 1년도 안 되어 65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무너집니다.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 그 다음은 20%, 30%. 하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4년이 되자 니프티, 피프티 종목 대부분이 고점 대비 70%, 80%, 심지어 90%까지 떨어집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의 90%를 잃은 겁니다. 막스는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시티은행 안에서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요. 그가 훗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1969년에 시티은행에 입사해서 니프티 피프티 투자를 직접 경험했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했는데 5년 만에 돈을 거의 다 잃었다. 이게 내 인생 첫 번째 투자 교훈이었다. 27살의 청년 막스는 이때 뭔가를 깨닫습니다. 좋은 기업을 샀다고 해서 좋은 투자를 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얼마에 샀느냐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별로인 회사라도 충분히 싸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교훈은 막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막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 마이클 밀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수익 채권이라는 걸 취급한다고 한다. 그게 뭔지 알아봐라.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수익 채권. 당시에는 정크본드라고 불렸습니다. 정크,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었습니다. 당시 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채권에 손대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는 이런 채권을 두고 바람직한 투자의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의 채권이니까요. 위험하니까요. 막스는 마이클 밀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느꼈습니다. 위험한 채권이라고 해서 나쁜 투자인 건 아니다. 그 위험에 비해 충분히 싼 가격에 산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니프티 피프티 때 배운 교훈의 반대쪽 면이 보인 겁니다. 비싸게 사면 좋은 것도 나쁜 투자가 된다. 싸게 사면 나쁜 것도 좋은 투자가 된다. 막스는 시티은행에서 최초의 고수익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피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막스는 돈을 벌었습니다. 1985년 막스는 시티은행을 떠나 TCW 그룹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그는 고수익 채권과 부실 채권 투자를 총괄하게 됩니다. 부실 채권이란 뭘까요? 망하기 직전이거나 이미 망한 기업의 채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망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막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가치가 제로인 건 아니다. 그 회사에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고객도 있다. 문제는 빚이 너무 많은 거다. 구조조정을 거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회사의 채권을 아주 싼 가격에 사서 회사가 정상화되면 큰 돈을 번다. 위험해 보이지만 가격이 충분히 싸면 실제 위험은 낮다. 이 논리가 막스의 투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들어간다. 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만 들어간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만 들어간다. 1995년 막스는 마침내 자기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TCW 그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4명과 함께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오크트리, 참나무라는 뜻입니다. 참나무처럼 튼튼하게 오래 버티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털의 모토는 이랬습니다. 패자를 피하면 승자는 알아서 따라온다. 무슨 뜻일까요? 큰 돈을 벌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잃지만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불어난다. 막스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처럼 치려하지 마라. 멋진 에이스를 때리려다가 실수해서 지는 경우가 많다. 그냥 실수를 줄여라.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공을 넘겨라. 투자도 마찬가지다. 홈런을 치려 하지 마라. 타율을 높여라. 삼진을 당하지 마라. 오크트리 캐피털은 이 철학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1등을 하려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나쁠 때 남들보다 덜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쌓였습니다. 설립 이후 25년간 연평균 2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50개가 넘는 펀드를 운용했는데 단 한 번도 돈을 잃은 펀드가 없었습니다. 95%의 투자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스의 진가가 드러난 건 위기 상황에서였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까지 번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시아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번집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최악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이때 막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시아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도망갈 때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기가 지나가고 아시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한순간에 폭락합니다. 이때도 막스는 일찌감치 이 버블을 경고했습니다. 버블닷컴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썼습니다. 남들이 열광할 때 그는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버블이 터졌을 때 오크트리는 큰 손실 없이 버텼습니다. 오히려 폭락 이후 저평가된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막스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위험한 대출이 넘쳐났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막스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막스는 11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나로 1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부실 채권을 사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아직 위기가 터지기도 전에요. 남들은 여전히 좋은 시절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막스는 홀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펀드를 모으면서 막스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이 돈은 그냥 놀리겠습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라면 절대 하지 않는 말입니다. 돈을 맡아놓고 투자를 안 하면 수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과도 안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불평합니다. 막스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110억 달러를 들고서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랬습니다. 110억 달러의 1.6%는 1억 7,600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1년간 기다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집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갑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합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무너집니다. 공포가 세상을 뒤덮습니다. 은행들이 망합니다.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올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막스가 메모를 씁니다. 지금 상황을 이진법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투자할 겁니다.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 겁니다. 가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싼 가격에 사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막스는 그동안 모아둔 110억 달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들어갔습니다. 부실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인 기업들의 채권을 헐값에 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뭘 사냐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8년에 조성한 이 펀드는 역사상 가장 큰 부실 채권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연간 3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막스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 투자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침착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스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태평할 때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우리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2008년에 그대로 증명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막스는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막스는 다시 메모를 씁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2025년 4월에도 막스는 메모를 씁니다. 아무도 모른다.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막스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18개월 전, 24개월 전, 36개월 전에는 모두가 기꺼이 주식을 샀습니다.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자산 가격이 높았으니까요.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산 가격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를 찾을 때입니다. 막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욕조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함께 버리는 경우가 있다. 시장이 폭락하면 좋은 자산까지 억울하게 같이 떨어진다. 그런 자산을 찾아야 한다. 지금 막스의 나이는 78세가 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크트리 캐피털의 공동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22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가 운용하는 자산은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나로 2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워런 버핏은 막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오면 가장 먼저 열어봅니다. 항상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의 책에서는 2배로 배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스의 메모를 먼저 읽는다고요. 막스에게서 배운다고요. 막스는 책도 썼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막스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책은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시장의 순환에 대한 책입니다. 두 책 모두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막스의 투자 철학 중 핵심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격이 전부다. 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가 성공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다. 별로인 기업이라도 충분히 싸게 사면 이득이다. 둘째, 위험을 관리하는 게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패자를 피하면 승자는 알아서 따라온다. 잃지 않는 게 먼저다. 크게 벌려고 무리하지 마라. 셋째,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조심해라. 모두가 비관적일 때 기회를 봐라. 넷째, 2차적 사고를 해라. 1차적 사고는 이렇다. 이 회사 좋으니까 주식을 사자. 2차적 사고는 이렇다. 모두가 이 회사가 좋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는다. 다섯째, 시장은 순환한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 영원히 좋기만 한 시장은 없다. 영원히 나쁘기만 한 시장도 없다. 무조 모든 것은 변한다. 20살 때 배운 불교 개념이 60년이 넘도록 그의 투자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막스의 이야기에서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직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62세의 막스는 110억 달러를 들고 시장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요. 모두가 겁에 질렸을 때요.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물론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부터 위기를 예상하고 돈을 모아뒀습니다. 그는 가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를 다시 보세요. 그게 정말 손해인가요? 아니면 아직 팔지 않았으니 확정된 게 아닌가요? 지금 가격이 가치보다 낮은 건 아닌가요? 남들이 두려워서 파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나요? 막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우리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느껴지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는데 과감해지라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막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공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실패해야 배운다. 경험이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얻는 것이다. 막스는 1969년 니프티 피프티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이후 50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계좌가 줄어드는 고통이요. 그 경험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여 팔아버리면 손해만 확정하고 끝입니다. 버티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면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막스처럼요. 막스는 자신의 회사 오크트리를 캘리포니아에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투자는 지진 지역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지진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 튼튼하게요. 기초를 단단히 해서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폭락에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락이 왔을 때 공포에 빠지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막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너무 일찍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은 구별이 안 된다. 내가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빠져나왔는데 시장이 한참 더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시장이 폭락하면요. 그때는 내가 맞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1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벌고 있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막스는 시장 타이밍을 자주 시도하지 않습니다. 50년 투자 인생에서 극단적인 베팅을 한 건 5번 정도뿐이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경고, 2008년 금융위기 대응, 2012년 시장 낙관론, 2020년 코로나 하락장 매수, 그리고 최근입니다. 5번. 50년에 5번이요.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원칙대로 투자했습니다. 이게 막스가 말하는 인내입니다. 매일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회가 왔을 때만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공포에 굴복하는 겁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손해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 후회합니다. 왜 그때 팔았을까? 버텼으면 됐는데. 두 번째 선택은 버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운이 좋으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왜 회복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번에도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두렵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막스처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합니다. 지금 가격이 가치보다 낮은지 판단합니다. 낮다면 오히려 더 삽니다. 아니라면 손절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어느 쪽이든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막스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닙니다. 1969년에 니프티 피프티로 돈을 잃으면서 배웠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이 50년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난 계좌가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10년 뒤 여러분의 침착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워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부자들은 왜 웃을까요? 그들은 하락을 손해가 아니라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가치가 있는 걸 싸게 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평생 이걸 실천했습니다. 니프티 피프티 폭락에서 배웠습니다. 정크 본드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1998년 아시아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매번 남들이 도망갈 때 들어갔습니다. 매번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서입니다. 인내가 있어서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아서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게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하락장이 오면 조금 덜 두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덜 두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락장이 기다려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워드 막스는 오늘도 메모를 씁니다. 78세가 넘은 나이에도요. 그는 여전히 시장을 보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가 50년 넘게 해온 것처럼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파란 계좌도요. 다만 어떻게 변하느냐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